구현모 KT 대표이사 사장이 2021년 미디어 컨텐츠, 금융, 커머스 부분을 집중 육성 사업으로 꼽고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부문에서 컨텐츠 사업 통합법인을 신설하고 금융 부분에서는 K뱅크 정상화, 기업 공개 추진 등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미디어 부문에서는 컨텐츠 경쟁력 강화, 금융 부문에서는 핀테크 사업 본격화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전통적 통신 기업에서 벗어나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이는데요. 구현모 사장은 2021년 신년사에서 올해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KT그룹의 앞으로 10년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며 KT는 이제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해 고성장 신사업에서 도전할 준비를 마쳤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은 이런 사업체질 개선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사업은 크게 성장을 기대할 부분이 없고 시내전화 등 유선전화 부분은 수년째 내리막길을 걸으며 전체 실적을 깎아먹고 있습니다. 통신기업에 머물러서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디어와 금융 분야는 디지털 전환 시대 플랫폼으로서 사업적 가치가 크게 부각되는 영역입니다. KT도 인터넷 TV 등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교육, 돌봄, 여가생활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겠다는 계획을 세워뒀고 금융 플랫폼도 비대면과 데이터 사회에 들어서면서 사업의 확장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디어와 금융은 애초 유무선 통신 사업과 함께 KT 사업 포트폴리오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으로 KT가 이미 가입자 기반 등 자산을 확보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전환에 맞게 사업 모델을 발굴해 잘 변화시킨다면 KT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KT의 사업은 크게 유무선 통신 사업, KT 스카이라이프를 통한 유료 방송 사업, BC카드, K뱅크를 주축으로 하는 금융 사업, 그리고 기타 사업으로 나뉩니다. KT는 인터넷 TV 등 유료 방송 시장에서 가입자 1256만 명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이는 국민의 4분의 1, 가구 수로 따지자면 50% 수준입니다. KT는 국내 미디어 플랫폼 1위 사업자로 탄탄한 가입자 기반을 바탕으로 시총 형태를 분석해 고객층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작이 가능하고 또 안정적 콘텐츠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금융 부분에서도 BC카드가 가맹점 310만 곳을 보유하고 있고 개인 고객은 3,530만 명에 이릅니다. KT는 금융 부문에서 가맹점 고객을 바탕으로 B2B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T가 B2B 전문 핀테크 기업 지분 인수와 협업 등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KT가 미래 성장 동력 사업으로 미디어, 금융 플랫폼 사업을 꼽고 있다면 현재 실적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은 B2B, 즉 기업 대상 사업입니다. KT는 기존 기업 회선을 바탕으로 유무선 네트워크 서비스와 요새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인터넷 데이터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KT는 2016년만 해도 B2B 수주 잔고가 9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2020년에는 2조 5천억 원에 이르며 2.8배 증가했습니다. 2020년 들어 B2B 영역인 기업 IT 솔루션 매출 성장률은 18%,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관련 플랫폼 부분은 8%를 보이며 성장 사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IT 솔루션 영역의 매출 비중이 2016년 34%에서 2020년 50%로 커졌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B2B 사업에서도 5G와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증권가에서는 KT가 2021년 스마트 팩토리를 시작으로 5G를 활용한 B2B 사업 매출을 본격적으로 확대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와 인터넷 데이터 센터 매출 증가도 기대됩니다. KT는 국내 대표적 클라우드 사업자로 10여 년에 이르는 공공금융 클라우드 사업 경험과 5G 통신 인프라 등을 앞세워 정부의 디지털 뉴딜 사업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사업도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급자 우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KT는 한국에서 데이터 센터 13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0년 11월 서울 용산구에 완공한 신규 데이터 센터는 입지 측면에서 이점이 커 기업들의 입주 수요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인도네시아 등 해외 산업단지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며 데이터 센터 사업으로 해외 시장의 문도 두드리고 있습니다. 구현모 사장은 디지털 전환에서 KT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면서 계열사 재편의 속도를 높여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 구조 조정은 KT의 기업 가치와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보이기 때문입니다. 구 사장은 2021년 1월 무선 통신 사업을 하는 계열사 KT 파워텔을 406억 원에 매각하며 통신 사업을 하는 계열사들도 예외 없이 구조조정 대상에 올려놓았습니다. KT 관계자는 KT 파워텔 매각과 관련해 KT 파워텔 이후에도 그룹사 재편 관련한 행보가 나올 것 같다며 다음 타자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구 사장이 매각, 분사, 인수합병 등과 관련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KT가 통신 기업의 성장 한계에 관한 시장의 우려를 싣고 5G와 연계한 새로운 먹거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 육성하기 위해 주요 사업 부분들의 분할을 추진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KT 내부에서도 올해 B2B 사업과 미디어 사업 분야 분할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구 사장은 이미 2021년 미디어 사업 컨트롤 타워인 KT 지니 스튜디오를 세워 중간 지주사 체제를 구축하고 핀테크 기업 등의 인수합병에 관심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시장과 투자자들에게는 KT의 미래 기업 가치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KT는 그동안 방대한 조직이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한 요인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KT는 연간 연결 기준 매출이 24조 원에 이르는 조직으로 통신 사업을 비롯한 여러 사업 분야를 한 배에 안고 있다 보니 B2B와 미디어 등 성장하고 있는 사업들의 성과가 잘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KT는 2020년 기준 매출의 50%를 B2B, 미디어, 플랫폼 사업 등에서 내고 있는데도 시장에서는 여전히 통신 기업으로 평가받으며 성장이 정체됐다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5G와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산업 시대에 들어서면서 미래 성장 사업 투자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구조 조정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KT는 서비스 매출에서 유선 전화와 초고속 인터넷 등 유선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23%로 적지 않은 규모인데 앞으로 이들 분야의 기여도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5G B2B와 미디어, 인공지능 디지털 혁신 등 사업 부분은 2020년 들어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 사장은 KT 대표로 취임하면서부터 그룹 전체의 리스트럭처링, 즉 사업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구 사장은 2020년 10월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뒤 B2B 분야 같은 KT의 성장 사업을 돋보이게 하는 부분, 신사업을 어떤 영역, 어떤 틀로 들고 갈 것이냐는 부분 등 그룹의 구조적 변화를 준비하자는 생각을 했다며 2021년에는 이런 부분에서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 주가는 다른 통신주와 마찬가지로 코스피 3000 시대에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 KT 주식을 경기 방어주가 아닌 가치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아졌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KT는 2021년 5G B2B와 미디어 사업이 실적 증가를 이끌고 2022년 K뱅크 상장 등을 통해 금융사업까지 본궤도에 오르면 주가가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옵니다. 결국 통신이 아닌 5G와 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들의 성과와 성장 가능성이 KT의 기업 가치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KT 주가는 최근 배당 확대 정책에 힘을 받으면서 2021년 2월 들어 26,000원대로 소폭 올라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결산 배당금도 주당 1,350원씩으로 결정해 2019년과 비교하면 22.7% 증가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이번 배당 정책을 두고 KT 경영진이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비전 실행을 통한 기업 가치 상승에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배당금 계획을 발표한 2월 16일 KT 주가는 전날보다 7% 이상 오르며 52주 최고가를 보였고 하루 주식 거래량도 12년 만에 최고치를 보이며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KT 주가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반토막 수준입니다. 구현모 사장은 KT에서 전략가 기획, 자회사 관리 등을 주로 담당해온 KT의 대표적 전략가로 꼽힙니다. 구현모 사장은 KT 경제경영연구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KT에서 주로 기업 단위 전략과 기획 업무를 맡았습니다. 구 사장은 이런 전략기획 부분의 전문성을 KT 사업 구조 조정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KT가 구 사장의 진두지휘 아래 지주회사 체제 전환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 사장은 2020년 10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KT는 변화가 없는 성장이 정체된 회사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KT는 통신기업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 사장은 이를 위해 계열사 구조 조정, 인수합병, 자회사 상장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회사 안에서 인수합병 전문가로 컸고 이쪽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구조적 변화 준비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구 사장은 KT와 KTF 인수합병 등을 이끌며 그룹 내 주요 안건에서 전략과 기획 부분을 주도해온 인물로 나스미디어와 KT렌탈의 인수합병도 구 사장이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에서 33년 동안 일해온 내부 출신 CEO로 KT의 사업들을 속속들이 잘 파악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T 대표에 오른 뒤에도 KT가 여러 부문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부 사업들의 지난 실적까지 꺼내들며 직원들에게 이런 성공 사례를 더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